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심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전 사법부 수장이 구속의 갈림길에 선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현장 취재기자부터 먼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송우영 기자, 지금 심사가 진행 중이죠? 어떤 말들이 오가고 있다고 지금 취재가 되고 있습니까?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은 오전 10시 20분쯤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취재진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두 사람 모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10시 반부터 시작된 영장 실질 심사는 조금 전 잠시의 휴식 시간을 가진 뒤 오후 2시부터 다시 시작됐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부장검사가 직접 나선 검찰 측은 구속의 필요성을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설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찰 소환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특히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을 강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일단은 기자들이 지금 법정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지금 알려진 것 같고요. 오늘 그러면 영장 실질 심사 결과는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심사 결과는 오늘 늦은 밤이나 내일 새벽 나올 걸로 전망됩니다. 피의자 신문이 끝난 뒤에도 영장 전담 판사가 방대한 양의 수사 기록을 검토해야 하는데요. 그전까지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서 심사 결과를 기다릴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JTBC 송우영입니다. 네, 오늘 오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을 했습니다. 사법역사상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서 오늘 법원에 출석을 한 것이 처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321호 법정에서 지금 네. 영장 실질 심사를 보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출석을 하면서 검찰 포토라인 앞을 지나가긴 했습니다만은 거기서 특별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구속받는 심경 같은 걸 물어봤지만 지난번 검찰 소환 때 대법원 앞에서 했던 얘기 외에는 그 이유는 입을 열지 않고 있거든요. 예고를 했었죠. 그냥 지나가겠다.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네. 이미 밝혔었고 보시는 것처럼 특별하게 어떤 검찰에서 개호 장비 같은 것들을 차지는 않았습니다. 나이도 이른이 있고 또 이른이 넘었고 또 그게 개호 규칙 같은데 어긋나지도 않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정숙 변호사가 앞에서 이제 차단을 했네요, 기자들이. 네, 아예 그냥 저것도 의도적으로 섰다기보다는 기자들이 가로막으니까 잠시 멈췄습니다만은 바로 변호인이 안으로 들어갔고 저 들어간 이후에는 복도는 아예 통제를 해서 다른 사람들은 출입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검찰이 제기한 지금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40개가 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된 그 혐의와 거의 겹칩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나 직무유기, 국고 손실인데 만약 그중에서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판을 지연시켰고 그 과정에 대법원장이 직접적으로 일본 측 대리인을 만났다라는 부분이 있고 이른바 이 사건의 시작이 사실 이제 판사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의법관 인사조치라는 그런 명목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라는 부분을 거기에는 직접 결재까지 했다라는 그런 부분 나오고 있고 또 헌법재판소에 파견 나간 이 법관들을 통해서 헌재의 기밀을 빼냈다든가 아니면 상고법원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 마련을 위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자금을 마련해서 강한 전국 법원의 공보관실로 내려보냈던 돈을 현찰로 다시 되돌려 받은 부분이 국고 손실에 해당한다. 이런 것들이 주요 혐의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농단에 직접 개입을 했느냐, 그것을 얼마나 검찰이 물적 증거를 갖고 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오늘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서 검찰 측에서는 부장검사 그리고 부부장검사를 투입해서 이제 총력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양 전 대법원장 측 전략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네. 검찰에서 이제 모든 걸 다 걸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그 실무 총괄 했던 신봉수 1부장, 특수 1부장, 그다음에 양석적 특수 3부장과 부부장들이 함께 영장 심사에 같이 한다고 합니다. 검찰은 그 사건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PPT까지 준비해서 영장 심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구속영장 청구서는 260쪽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나는 잘 모른다. 실무 판사들이 한 일이다. 구체적인 내용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꼼꼼하게 조서를 확인하거나 영장 심사에 대비하면서 또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으면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정말 만반의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약간 이제 모르쇠 전략,
그 전략으로 지금 이제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오늘 또 관심이요.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심사를 명재권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하는데 이 검찰 출신이죠. 네. 네. 그 언론에서 뭐 25년 후배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 다른 영장 심사 부장판사랑은 좀 틀려요. 네. 이분은 10년 동안 검사 활동을 했고 그리고 난 이후에 2009년부터 판사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또 이력을 보면은 작년 9월 달쯤에 뭐 여러 가지 영장 기각이 된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뭐 방탄 법원이란 논란도 있었고 했는데 그때 이제 투입이 됐던 사람이고 네, 네. 또 투입하자마자 이 판사가 여러 가지 양 전 대법원장과의 뭐 차량, 뭐 고영한, 박병대, 차한성 전 대법관의 주거지 사무실 이런 데에서 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어요. 그러니까 사법농단 관련해서 첫 영장 발부를 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했다는 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좀 양승태 전 대법원장께서는 좀 부담을 갖는 게 아닐까 그 예. 측에서는 그런 예. 지금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부담 가는 부분이 실제로 어느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박병대 고용한 두 전직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는데 그때 명재권 부장판사가 고영한 판사에 대해서 대법관에 대해서는 기각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고영한 대법관도 기각을 했는데 그 예. 윗선이라고 할 수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기각하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을 하는 분들이 그때 있는데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때는 고영한 전 기각하면서? 대법관 같은 경우는 법원행정처장이긴 합니다만 공무관계를 사실상 입증하기가 어렵다, 서명이 좀 부족하다라는 거였는데요. 예. 근데 그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해서는 사실 법조계에서도 이 박병대 전 대법관과 달리 기각 사유가 오히려 더 높다라고 보기에 중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걸쳐 있는 혐의 사실 자체가 임종원 전 행정처장과 걸려 있는 부분이 박병대 전 대법관이 훨씬 많고 고영한 전 대법관 같은 경우는 그만큼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다만 균형을 맞춘다는 차원에서 두 사람에 대해서 같이 청구를 한 거기 때문에 네. 고영한 전 대법관은 기각될 것이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게 그전부터 법조에서 중론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고영한 전 대법관을 기각했다고 바로 그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예. 심의를 한다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두 분이 일단 혐의도 다르고 예.